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그어진,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선들. 그 선은 때로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 더 견고하게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도 100명 중에 14명, 적지 않은 청년들이 그 경계선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시설. 여기에 근무하는 이지연 씨는 갓 20살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곳은 4세부터 8세까지 어린아이들이 자주 찾는 박물관입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물건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이지연 씨의 일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오셨을 때는 약간 당황하시고 응대하시는 것도 서투른 모습도 물론 보이긴 했으나 지금은 관람객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해지셨고 또 본인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업무를 하실 때. 서울 강북구의 스마트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28살 최진호 씨. 진호 씨는 최근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오면은 이제 옷 입고 그리고 이제 10시면은 저희가 작업 준비를 해요. 오늘은 앞서 이제 어제 고지 드렸던 대로 저희 딸기 모종 제거 작업 실시하실 거고요. 저희 자판기 관리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작물 생육 상황도 조금씩 체크해가면서. 진호 씨는 이곳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고 상품으로 출하하는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다음에 심을 딸기를 위해서 지금 원래 있었던 이제 모종을 빼는 작업이에요. 얘가 층층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잘 쉽게 끊겨. 그렇다 보니까 뿌리를 뽑으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돌리려고. 네, 이렇게 돌리려고 치면은 쉽게 딸 수 있어요. 아랫동을 잡고 돌리고 쉽죠? 네. 화요일이랑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재배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다 자란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해서 다듬고 포장하고 그런 일을 하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자판기를 채운다던가 아니면은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연 씨와 진호 씨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경계선 지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봤는데요. AI나 아니면 인간의 차이 그런 거 아닌가요? 스스로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남들한테 의지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약간 자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우영우나 막 약간 이런 걸로 들어는 보는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은 질병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제 이런 지적 기능의 상태를 묘사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맥슬러 지능 검사라고 해가지고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IQ를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85까지를 정상 지능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70에서 84 사이에 위치하는 분들을 경계선 지능, 그리고 7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를 지적장애라고 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네. 부모님께서 네.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같이 여기서 이렇게 놓아줘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네. 여기하고 연관된 작업물이니까 그런 과정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면은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업을 맡기 전에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좀 다르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다른 청년들만큼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오히려 되게 감사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이나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마감하거든요. 오늘 혹시 전달 사항 있어요? 아까 전화 왔었는데 9월 11일 날 4시에 또 방문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네. 그럼 제가 따로 전화 안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업무 수행 능력이 굳이 일반인하고 비교해서 살짝 느리기는 하지만 목표에는 도달하시기는 하세요. 살짝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뭐 크게 그냥 일반인과 다르지 않고 뭐 선하기도 하고 저희가 업무 지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해줘서 네, 그 걱정이 괜한 짓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위 한 15%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계선 지능 내지는 지적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근데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경계선 지능이다라고 판정이 되는 것들이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경계선 지능은 질병도 장애도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로 만들어진 경계와 잘못된 인식 속에서 이 청년들은 편견에 부딪히고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경계선 지능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닐 줄 알았는데 좀 경계선 지능인 거를 알게 돼서 좀 우울감이 좀 많이 있었고 좀 한동안 좀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진호 씨는 전 직장에 경계선 지능인 것을 알리고 난 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면접 볼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정장님께 이제 그런 제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좀 태도가 확 바뀌시면서 좀 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좀 어려운 방식으로 좀 대해 주셔가지고 좀 실제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전까지는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도 유시기쯤 되면은 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약하다, 좀 잘 못한다, 다르다 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부차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사회가 경계선 지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4년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 문제가 제기되었고 2022년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적응 행동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저하되어 있으니까 사회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숨어 있다. 지원 자체도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경계선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경계선 지능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막막한 현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교사인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경계선 지능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막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6살이 되던 해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권유해 주셨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나왔던 진단이 이제 경계선 지능 진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제가 특수교사다 보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또 애쓰고 있고 차가운 현실들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 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막내딸이 편견 없이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보람 선생님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방송 출연과 강연,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경계선급 지적 기능성은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최근에는 이들의 어려움들이 주목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원을 할까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 거지,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너무나도 낮았었다. 청년이 되면 사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또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롯이 그 부담이 가정에게 오거나 그 개인에게 갈 텐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누적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빠르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들은 마음을 열고 어려움을 나눌 기회조차 쉽게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밈센터에서 이 청년들은 꾸준히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그 공책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공책. 이게 밈센터 홍보용 노트 만들어줘요. 네. 우선은 제가 외로워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러면서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설레면서 여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 같은 사람들도 도움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건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 여기 계십니다. 공책 표지예요? 네. 본인이 그린 게 뭐 어떤 거예요? 저는 이 공룡 그림을 그렸어요. 거미를 많이 보고 요가를 했다고 해서 이걸 그린 거예요. 각자 개성이 굉장히 있어요. 특징들도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나 작가 측면에서 볼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청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노력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청년재단은 공적 지원 체제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부정적 심리 상태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재성장 캠퍼스가 의미가 아직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충분히 잠재력이 있어요. 자기의 강점이 있거든요.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잠재 성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이제 썼고요. 2024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경계지능 청년에 대해서 기초소양 교육도 하고, 그 뒤 직무 교육이랑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연계된 이러한 사업은 작년이 저희가 세계 기수에 한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청년재단 잠재성장 캠퍼스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위축된 마음을 열고 자신감을 키우는 멘토링부터 취업의 첫걸음인 이력서 쓰는 법과 면접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는데요. 편하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제가 할맞게 웃으며 성실하게 맡은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바리스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을
하게 되었고,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자신감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상승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는 기분이 되고 그다음에 좀 공부가 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저에 대한 걸 다시 좀 알게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첫 발을 뗀 청년재단 장제성장 캠퍼스는 올해부터 경기도와 부산, 광주 등 3개 지자체 5개 권역으로 문을 넓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국한됐던 지원이 이제 더 많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 수료하고 이제 일경험을 나가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일경험 5주가 끝나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출근할 이제 의무도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자기 방에서 9시 되면 나는 여기 출근했다라고 생각하고는 본인 혼자 공부를 했어요. 기업에서 필요한 게 뭘까? 맞다. 엑셀로 이런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이 친구 일하고 싶은데, 어딘가 출근하고 싶은데, 우리가 왜 그런 기회를 잘 주지 못하는가, 우리 사회가.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에일리의 보여줄게라는 노래처럼 그냥 저보고 노를 외쳤던 사람들한테 예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저한테 일을 한다는 의미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갖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도 경계선 지능이라는 경계에 막혀 우리 사회와 함께하기 힘들었던 청년들. 우리는 그들을 그동안 너무 외면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국내에서 청년 정책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경제에서 지는 청년들이 그런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그 이해하고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대인관계나 사회성 측면이 일반 청년들하고 다르다 보니까는 사업에 참여해도 사실상 정책에서 소외된 상황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경계에서 지는 청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법 제정입니다. 지자체별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상이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혼선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기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청년들에 대한 고용 지원보다는 더 많은 예산과 세심함이 필요한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장하라!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요구. 국회는 이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발의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국민 복지를 챙기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같이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 분야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법조화가 새로 되는 새로운 그 입법 분야다 보니까 아직 초기 단계에서 그 세세한 부분을 좀 어떻게 챙겨갈지 부처와도 조율하고 또 여러 다부처를 조율하면서 복지부가 주로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과 평생 교육 관점의 접근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 복지 관점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나와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나 사회나 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복지보다는 교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지만 그보다 더 함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우리의 인식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개념도 잘 모르셨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관심도 좀 더 가지고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전체로 봤을 때에는 뭔가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고 같이 포용해서 좀 끌고 간다라는 분위기보다 여전히 뭔가 좀 약하고 부족한 사람 정도로 치부를 하는 시선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성장 속도가 느릴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너무 차별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그걸 또 괴롭히거나 하는 건 좀 그것만 안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경계선 지능인은 나 자신, 그리고 친구, 나의 곁에 있는 이웃, 그리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포용하고 잘 살아가고 서로 속도를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식은 아직까지 바뀌진 않겠지만은 예를 들면 뭐 경계선 지능이 최초 뭐 군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철도 기관사 아니면 사무직 등등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고개를 들어야 하늘이 보이고 고개를 숙여야 들꽃이 보입니다. 경계에 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바쁜 걸음을 잠시 늦추고 손을 내미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관용이 아닐까요?